보험을 얘기를 들어보면 혹해요.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꼭 두셔야 될 거, 그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그 질병이나 상해를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걸로 내가 치료비를 하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만큼이 없으니까 아깝지만 비용을 들여서도 가입하는 게 네, 보험이거든요. 예방하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주객이 전도될 수 있으니 보험료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깨지 않을 보험을 가입하는 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벌이 박지입니다. 자, 우리가 매달 나가는 돈만 조금씩만 줄여도 제법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 사실 다들 알지만 어디서 줄여야 할지, 어떻게 줄여야 할지 많이들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매달 나가는 돈들 중에서 이 보험료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실속 있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돈에 대한 걱정, 고민, 궁금증 대신 풀어드리는 사람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와, 돈에 대한 걱정, 고민, 궁금증만 없어도 우리 인생이 한 몇 배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근데 네. 그 고민, 걱정, 궁금증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딱히 해소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 상대도 없고. 네. 우리가 뭐 아프면 병원 가고 법률적인 문제 있으면 뭐 변호사 찾아가고 이러는데 네. 돈에 대해서만큼은 딱히 떠오를 만한, 그래서 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곳에 내가 배경 지식이 없이 찾아가게 되면 괜히 쓸데없는 상품만 가입하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개인이 좀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하지만 특히 보험은 이 뭐 약관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단어부터가 네. 정말 처음 보던 단어들이 너무나 많고 분명히 우리말로 써 있는데 우리말이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인 통해서 가입하고 뭐 누가 좋다더라 해서 가입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아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 달에 이 보험료로 나가는 돈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보험은 사실 많이 가입할수록 네. 보장은 많이 받겠지만 딱 그 내는 돈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 적당한 수준, 약간 부족한 수준이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약간 부족한 수준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는 뭐 예를 들어 암에 걸려도 네. 걱정 없어, 치매에 걸려도 돈 걱정은 없어, 이렇게 걱정 없을 정도로 가입을 하려면 네. 엄청난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님 부족하십니다, 이 부분 덜 돼 있네요,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아무런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걸 새롭게 가입한다, 그럴 때 그 가입 나이 곱하기 대략 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네. 예를 들자면 20살이라고 한다면은 한 8만 원 정도? 그쵸? 네. 20살 곱하기 4,000원 정도 하면 8만 원. 그 이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똑같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30살에 가입하면 네. 한 12만 원 정도는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런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가입할 때 이 기준이니까 나 30살인데 지금 20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다 깨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내고 있으니 어느 정도 조절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거 막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포털들이 네. 금융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뭐 나는 뭐 30대 평균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뭐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는데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인하면서 뭐 어떻게 걸러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문제는 그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포털에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그 평균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전부 다 보험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거나 혹은 보험 가입의 원칙을 가지고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만 다 똑같은 일반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하게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수록 그 평균치는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단순 참고용이고 제가 들여다봐도 저는 평균보다 뭐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가족들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제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현우님은 평균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상담 한번 받아보셔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네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개인 상황마다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내에서 그거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싶지만 필요한 보장 위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심으로 오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실비보험 많이들 들고 계실 것 같고 암보험, 치아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들수록 이득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네. 나이대별로 좀 이것만은 꼭 가입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것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연령대 통틀어서 실손보험. 실손보험. 예, 실손의료비보험 혹은 실비보험 이렇게 네. 부르는데 그게 가장 폭넓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질병에 걸릴지 어떤 상해를 입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보험들이 이런 질병에 걸리면 얼마 드립니다. 혹은 이렇게 다치시면 얼마 드립니다라고 정해져 있는 반면에 실손보험은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보장을 해드립니다. 대신에 보장해주는 그 금액이 병원비의 뭐 몇 %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폭넓게 보장을 받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이 가장 좋고 네. 그리고 가성비도 좋죠. 뭐 20대, 30대 실손보험 의료비 보험료라고 해봐야 한 달에 뭐 10,000원 돈? 그거 남짓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네. 내가 내는 돈 대비 보장받는 뭐 범위라든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실손보험은 필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손보험은 언젠가는 우리가 깰 수밖에 없는 보험이에요. 왜요? 이게 지금 내가 젊을 때 납입하는 거는 돈도 벌고 있으면서 적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언제쯤 하시냐면 한 60세쯤 되셨을 때 이때 되면 보험료가 뭐 5, 6만 원 넘어서는 건 기본이고 옛날에 팔렸던 1세대 실손, 2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는 소득도 끊기죠. 근데 보험료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럼 그때 가서 해지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언젠가는 나와는 이별을 하게 될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손보험만 가입을 해두실 때 좀 위험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 외에 실손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혹은 실손보험이 없을 때도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진단비 보험들 좀 전에 암 말씀하셨는데 암이라든가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심장질환 한 번 걸리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들 이런 것들은 보험의 진단비를 조금 구성을 해두시는 게 좋고 특히나 요즘은 암 같은 질병도 입원보다는 통원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입원을 하긴 하지만 그 기간이 한 일주일도 채 안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이후에 통원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실손의료비는 입원비는 보장을 많이 해주지만 통원비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단비 보험은 가입을 좀 해두셔야 나중에 아무래도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치명적인 것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에 통틀어서 그냥 다 공통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게 실손보험과 진단비 보험이라면 가장이라든가 요즘은 뭐 가장의 개념이 없죠.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자녀가 있다면 사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사망하게 됐을 때 특히 우리 자녀들 뭐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또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 이런 게 맞벌이에서 한쪽 축이 무너지면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망보험금 정도는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이제는 뭐 나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어 이 정도의 나이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사망보장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치명적인 거 사망보장,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리고 실손의료비, 진단비 요 3가지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게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진단비는 뭐 워낙 많으니까 뭐 차치하고 사망보험금이나 실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금액이 가장 적정 금액이다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실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게 사실은 개인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망보장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을 준비해야 되냐 내가 사망하게 됐을 때 내 소득을 전부 다 사망보장으로 대체하시려면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당장의 월급의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이다. 그럼 연봉은 한 3,600 정도가 되겠죠. 실수령액 기준 3천이라고 한다면 와 내가 사망하게 됐을 때 자녀가 지금 나이가 10살이니까 한 10년 정도치 그러면은 3억 정도를 보장받아야 되나? 이건 너무 과합니다. 그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죠. 그 3억까지도 사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실수령 3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내가 쓰는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쓰고 뭐 나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제외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 이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사망보험금으로 내 소득을 다 충당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얘가 어느 정도 크고
그래도 아이를 누군가한테 안 맡기고 학원이나 학교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집중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하면 아이가 어려가지고 누구 다른 분을 뭐 이모님이라도 모셔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럼 그 비용들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네. 한 중고등학교만 가더라도 교육비 정도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플러스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갖고 있다면 네. 그 정도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네. 정확한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뭐 하셔야 되는 금액 같은 건 없지만 보통 40세 때 65세까지 25년 동안 1억 정도를 보장받으려면 보험료가 남자를 기준해도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1억당.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사망 보장이 한 2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해도 한 4만 원 수준 안에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 위험률이 남자보다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낮은 보험료. 그래서 그 정도쯤으로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네.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손보험은 뭐 어느 보험사나 보장 내용은 다 똑같고 네. 보험료는 모든 보험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각 보험사의 위험률에 따라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싼데 가입하면 되기는 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은 싸지만 나이가 더 들었을 때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갱신되면서. 근데 그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하필이면 그 보험사에 가입한 고객들이 많아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다만 간접적으로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볼 수는 있는 게 내 나이가 지금 30살이다. 그래서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만든 곳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대략적인 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나이 30살을 집어넣었을 때 보험료가 예를 들어 제일 싼 곳이 A라는 보험사에 10,000원인데 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여기서 보험료가 얼마나 더 올라가겠지? 이거는 계산을 하지 못하지만 30살이 아닌 한 35살, 40살 이건 한번 대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30살은 A라는 보험사가 제일 싼데 보니까 그 A라는 보험사가 그 이후의 나이에는 계속 비싸더라 라고 한다면 나중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내 나이 그리고 플러스 5살, 10살 정도를 대입해보고 그래도 그냥 통상적으로 이 보험사가 저렴하네 하는 곳들 한두 곳을 뽑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네. 보험 가입할 때 혹시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을까요? 이게 진단비도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암 진단금 그리고 암이 아닌 뭐 경계성 종양 이렇게 해서 한 2가지 정도로만 나눠놨는데 지금은 뭐 고액 치료비 암 혹은 뭐 남성이 잘 걸리는 그런 암들 뭐 이렇게 해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률을 생각하기도 해요. 남자들은 이런 암에 잘 걸리는구나. 뭐 여자들은 이런 암에 잘 걸리는구나. 그런 확률을 따지는데 그 확률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통계 자료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암에 잘 걸릴지 아니면 암에 아예 안 걸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보험이고요. 그래서 보험료도 다른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진단비 같은 것도 그냥 두루두루 다 보장이 되는. 네. 차라리 보장 금액이 좀 적더라도 네. 특정 암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간암에 걸리면 5천만 원 드립니다. 하지만 위암 걸리면 한 푼도 안 나와요.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두루두루 모든 암에 대해서 2천만 원 지급해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폭넓게 보장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우리 집은 대대로 암에 이 친가 쪽은 막 병력이 있으신데 간 쪽이 안 좋았어. 혹은 소화기 계통이 안 좋았어 라고 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험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차라리 그 돈으로 건강관리를 하셔라. 우리가 건강검진 받을 때 네. 저는 간에 대해서 좀 초음파 검사 좀 조금 더 정밀하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돈 좀 더 내고 정밀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좀 주기적으로 남들보다 좀 많이 받거나 그래서 조기에 그 질병을 발견하시는 게 우리가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이 그거죠. 그 질병이나 사고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걸렸을 때 당했을 때 재정적인 위험을 좀 막는 거. 네. 그러니까 본질적인 목적은 재정적 위험을 막는 거니까 차라리 조기에 발견하셔가지고 치료비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비를 조금 아끼자. 그게 원래 취지에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각자의 상황에 좀 맞춰가지고 하되 이제 보장 금액을 너무 크게 잡으면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 부담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에 주의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렴한 곳을 찾되 보험 다모아 사이트에서 네. 갱신 시 예상 보험료까지 좀 확인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진단비 보험까지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환경 자체가 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네. 법이 바뀌고 뭐 그러면서 뭐 금액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이런 달라지는 환경에다가 또 보험을 추가로 계속 가입하라고 전화 오면은 또 거기에다가 얹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 부담 계속해서 커진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할, 혹은 가입하고 있다면 해지해야 할 그런 보험들도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딱 떠오르는 보험이 치아보험. 네. 치아보험. 네, 치아보험은 네. 정말 한 2, 3년 안에 내가 임플란트 2개, 3개 할 거야 라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본전 뽑기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아보험들이 거의 99% 다 갱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시점 돼가지고 보험료를 또 많이 내야 되고 또 보장을 안 해주는 구간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은 지금 보험료를 내고 먼 미래를 대비하는데, 나중에 혹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치아가 안 좋아져서 돈을 많이 내게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고민으로 젊을 때부터 내는 건 저는 반대. 예.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차라리 그냥 치료비 하는 게 나을 수 있고, 그래서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입하는 효용이 별로 크지 않다. 뭐 충치 치료나 이런 거 했을 때 몇만 원 정도 더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치과 가면 엄청나게 돈 많이 들잖아요. 네. 다 비급여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차라리 평상시 치아 관리를 그 돈 들여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선천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다 치아가 안 좋아. 한 40대 되니까 전부 다 막 임플란트 하시고 그렇다더라. 그러면은 가입하시는 게 조금 의미 있겠지만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고요. 네. 보험을 얘기를 들어보면 혹해요.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꼭 두셔야 될 거, 그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그 질병이나 상해를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홈쇼핑 보험 이런 거 잘 보다 보면 저도 솔깃할 때가 많거든요. 마치 이 보험을 가입하면 그 치매라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암이 안 걸릴 것 같아.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걸로 내가 치료비를 하면 되거든요. 네. 뭐 세계적인 부호들 암보험 몇 천만 원짜리 가입을 했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그만큼이 없으니까 아깝지만 비용을 들여서도 가입하는 게 네, 보험이거든요. 예방하는 거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간 주객이 전도될 수 있으니 보험료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깨지 않을 보험을 가입하는 거.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대라는 게 손해가 아니라 가입했던 보험을 중간에 깨버리는 게 가장 큰 손해예요. 보험료를 다이어트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뭔지, 불필요한 특약을 조정하면서 보험료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가야지. 고객님 요거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보험이 나왔으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내가 옛날에 가입한 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네. 보험사도 점점 똑똑해지니까 예전보단 지급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보험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옛날 보험을 유지하되, 그렇게 유지를 하려면 처음부터 가입할 때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보면 이게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네. 있고요,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고, 또 뭐 무배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보험이 있고. 사실 이게 뭐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보험들 네. 추천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보험은 대부분 이 무배당 보험이에요. 네. 예전에는 배당을 해줬습니다. 보험도. 보험회사가 그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굴리다가 수익이 잘 나면 네. 가입자들한테 배당금으로, 우리는 일종의 뭐 이자 형태나 배당 형태로 이렇게 받기는 했는데, 네. 지금은 다 무배당 보험으로 바뀌면서 그 대신 보험료가 약간 저렴해지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무배당이냐 유배당이냐를 놓고 지금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 앞에 보면 괄호 닫고 이렇게 네, 맞아요. 시작되는 게 많아요. 그게 다 네. 이제 무배당이라는 뜻이고,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아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저축성 보험은 저축이 본질적인 기능.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뭐 그 정도?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낸 돈 이상으로 돌려받는 걸 우리는 이제 보험업법상 정의를 그렇게 저축보험이라고 부르고 있고, 보장성 보험은 네. 말 그대로 보장이 위주. 그런데 이 보장성 보험 중에도 만기 환급형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1년에 몇십만 원씩 내시면서 가입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고가 안 났더라도 그 돈은 아깝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사고를 내지도 않고 네. 보장성 보험은 그렇게 본질이 소멸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냥 내고 그 보장 받고 그냥 끝난다. 그런데 장기간 내다 보니까 몇 천만 원씩 내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소멸되는 돈이면 너무 아까운데 라고 생각해서 만기 환급형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보장성 보험의 그 성격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살짝 섞여버려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할 돈 대비 더 많은 보험료를 얹어서 내야 됩니다.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이 만기환급형 보험의 문제는 뭐냐면 그 만기라는 게 보장 기간이 끝나는 만기예요. 보통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뭐 100세 만기 이렇게 가입을 하죠. 그런데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20년 납 혹은 30년 납. 그래서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착각을 하시는 게 20년 내고 나면 그게 그때 돌려받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0세가 됐을 때 돌려받는다. 그 조건이에요. 네. 만기까지 당신이 살아남으시면 그때 돌려드릴게요. 네. 그럼 만약에 그 전에 사망을 하거나 보험을 깨게 되면 그때 당시 해약 환급금이나 적립금을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기 환급형 보험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돌려받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네. 돌려받는 시점도 아주 먼 미래라서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차라리 보장성 보험은 아예 없어지는 돈,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 중에서 만기 환급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 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주의한다거나 뭐 그럴 점은 없을까요? 저는 웬만하면 저축성 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네.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공시이율형 보험도 있고 뭐 변액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공시이율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해 주기로 한 약정 이율대로 굴러갑니다. 적용 이율이라고도 하고 공시이율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냥 변동성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보험사가 그 돈을 그냥 그 금리로 굴려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받은 돈에서 사업비,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을 굴려주거든요. 근데 네. 보통 그 이율이 높아봐야 한 2% 중후반에서 3% 될까 말까예요. 근데 보통 그 사업비를 떼는 게 아무리 싸봐야 5%고 비싸면 한 10% 정도.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내면 많게는 만 원을 떼고 9만 원 정도를 한 2.5에서 3% 이율로 굴려줘요. 복리로 굴러가긴 하지만 처음에 돈을 넣을 때부터 원금 손해가 발생한 다음에 여기서 이 금리를 적용해 주다 보니까 원금이 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깨게 되면 손해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 이제 사업비나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많이 뛰는 구조라서 얘가 원금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정도로 불어나려면 매우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세다. 그래서 그냥 예금 적금 빨리 가입을 하셔가지고 빠른 기간 단기간 내에 목돈 마련하고 종잣돈으로 다른 방향으로 굴리는 게 훨씬 유리하고 네. 보험회사가 그 돈을 굴려주는 방법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장기 채권에다가 묻어놓고 그걸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네. 다만 보험사는 세금을 면제해 주긴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네. 그런데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이자가 많이 붙어야 세금 면제 효과가 있겠죠. 이자 자체가 너무 조금이니까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은행 예적금을 하거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